안녕하세요. 비트고스입니다.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가장 신뢰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볼린저 밴드인데요. 개인 투자자부터 기관, 글로벌 헤지 펀드까지 누구나 차트에 띄워두는 필수 도구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밴드에 닿으면 과매수 또는 과매도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시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는 훨씬 더 정교하고 전략적인 활용을 위해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창시자인 존 볼린저 역시 가격이 밴드에 닿기만 하면 무조건 반응한다는 식의 해석은 명백한 오해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실제 트레이딩에 이 밴드를 적용하고 검증하며 실전에 최적화된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볼린저 밴드의 핵심 원리와 관련 전략들을 정리한 책을 직접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다룬 영상과 블로그는 넘쳐나지만 정작 창시자 본인의 철학과 실전 노하우를 제대로 소개한 콘텐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존 볼린저가 직접 밝힌 핵심 원리를 바탕으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 수익 내는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존 볼린저가 직접 정리한 4가지 대표 매매 전략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볼린저 밴드의 위력은 전 세계 고수 트레이더들의 성과로 이미 증명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80년대 중반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터틀 트레이더 팀입니다. 이들은 단 2주간의 짧은 교육만 받고 실전에 투입됐지만 놀라운 수익을 올리며 월스트리트의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대표 전략은 돈치한 채널 매매법이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 존 볼린저는 자신이 만든 지표가 이 돈치한 채널의 개념에서 착안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터틀 트레이더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낸 트레이더인 커티스 페이스는 시장의 다양한 매매 전략들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법들 중 볼린저 밴드 돌파 매매법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계산 결과 승률 측면에서도 기존의 돈치한 채널 전략을 크게 앞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 사례만 보더라도 왜 실전 고수들이 볼린저 밴드를 필수 지표로 활용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볼린저 밴드 매매 전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볼린저 밴드의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과 상단 밴드, 하단 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심선은 기본적으로 20일 단순 이동평균선을 사용합니다. 창시자인 존 볼린저는 이 중심선을 지수 이평선이 아닌 단순 이동평균선으로 설정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하단 밴드는 표준 편차만큼 중심선에서 떨어진 위치에 생성되는데 이 표준 편차는 단순 이동평균의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수 이동평균선을 쓸 경우 해석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설정값은 기본 세팅 값인 20 이평선과 표준 편차 2를 사용합니다. 다만 시장 환경과 투자 성향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단타 매매를 선호하는 트레이더라면 변동폭을 줄여 이평선을 10으로 표준 편차를 1.5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설정하면 밴드의 폭이 좁아져 단기 매매 적용에 적합하게 됩니다. 한편 중장기 트레이더라면 이평선의 길이와 표준 편차를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준 편차란 가격이 평균값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준 편차 개념은 정규분포 이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정규분포 곡선에서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구간에 전체 데이터의 약 95.44%가 포함됩니다. 이를 그대로 차트에 적용하면 시장의 가격도 95.44%의 확률로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 사이, 즉 밴드 안쪽에서 움직인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장은 어디로 움직여도 평균으로 되돌아오려는 본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가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밴드 안에서 어디쯤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시장이 과열 상태인지 침체 상태인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하단 밴드에 근접하거나 이탈했다면 과매도 상태, 즉 침체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반등이 임박했다는 시그널로 해석되어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상단 밴드에 가까워졌거나 돌파하면 과열 구간, 즉 과매수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엔 하락 반전을 대비해 이익 실현을
준비합니다. 이처럼 볼린저 밴드는 지금 시장이 과매수 상태인지 아니면 과매도 상태인지를 가장 빠르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단 밴드에 닿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락하고 하단 밴드니까 무조건 반등할 것이라고 단정지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한 추세장에서는 가격이 상단 밴드를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반대로 하단 밴드를 타고 꾸준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즉 볼린저 밴드를 맹신하기보다는 추세의 강도와 다른 보조 지표와의 조합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 하나 볼린저 밴드에서 주목해야 할 특징은 밴드 간격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볼린저 밴드를 볼 때 단순히 가격이 밴드에 닿았느냐 이탈했느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 이 지표의 힘은 밴드 폭의 변화에 숨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밴드의 폭은 시장의 변동성, 즉 가격이 얼마나 요동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조용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표준 편차가 줄어들고 밴드폭이 좁아집니다. 이는 시장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구간 이후에는 강한 돌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요동치고 급등락이 반복되면 표준 편차가 커지고 밴드폭도 확장됩니다. 이는 강한 추세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밴드폭이 지나치게 넓어졌다면 슬슬 변동성이 진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이럴 땐 수익을 챙기고 나올지 검토해볼 타이밍입니다. 자칫 추세가 꺾이면서 수익폭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 추세의 경우 밴드가 위아래로 확장되며 넓어지고 가격은 상단 밴드를 따라 상승합니다. 그러다 상단 밴드의 상승 기울기가 점차 꺾이고 하단 밴드는 위로 따라 올라옵니다. 결국 밴드 폭이 다시 좁아지기 시작하면 상승 흐름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하단 밴드를 타고 계속 떨어지면 밴드 폭은 점점 벌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상단 밴드는 아래로 꺾이고 하단 밴드는 위로 말려 올라오면서 밴드 폭이 다시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하락 추세가 끝나고 반등 가능성이 열리는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밴드폭의 확장 및 수축은 추세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금까지는 볼린저 밴드의 구조와 밴드폭 변화가 시장 흐름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지표의 개발자 존 볼린저는 볼린저 밴드를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다른 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직접 집필한 저서를 통해 실전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원칙을 남겼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가격의 밴드 돌파가 곧 매수 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단 밴드 돌파는 과매수 신호로 보고 무조건 매도 접근하거나 하단 밴드를 이탈했으니 바로 과매도라고 판단해 매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돌파가 나온 후 가격이 밴드 밖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바로 되돌아오는지에 따라 의미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단 밴드를 지속적으로 돌파하는 경우 중심선 근처에서 지지받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상단선 돌파 후 바로 중심선으로 되돌아오는 경우 하단 밴드까지 이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상단선을 터치했을 때 과매수 상태로 보고 매도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수익이 발생했겠지만 하단 밴드를 터치한 경우 과매도 상태로 판단해 매수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돌파의 발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파가 지속적인 추세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과열 반응에 그칠지를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가격의 체류 시간, 되돌림의 속도, 중심선에 대한 반응까지 함께 고려해야 실전에서 잘못된 진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볼린저 밴드는 다른 지표와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 볼린저는 지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보조 지표를 결합해 정확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단 밴드 돌파 시 거래량이 급증하고 RSI가 70 이상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면 이는 강한 매수세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상승 추세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편 상단 밴드를 돌파했더라도 RSI는 중심 근처에 머물고 거래량도 평소 수준에 그친다면 이러한 돌파는 일시적 돌파에 불과하고 단순 노이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단 밴드를 돌파한 후에 추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신호를 돌파 신호로 판단해 매수 포지션에 진입한다면 불필요한 손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단 밴드를 이탈했을 때 동시에 거래량이 급증하고 RSI가 30 이하로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이는 첫 번째로 매도세가 강하다는 의미이며 두 번째로 하락 추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한동안 종목이 하락하여 낙폭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밴드 폭이 수축하는 상황에 집중해야 합니다. 밴드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시장이 변동성 수축 상태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 구간은 시장에 에너지가 쌓이는 시점으로 이후 강한 추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돌파 매매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네 번째 원칙, 볼린저 밴드는 쌍바닥, 쌍봉 패턴과 함께 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존 볼린저는 더블 바텀, 더블 탑 패턴과 볼린저 밴드를 함께 분석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저점 또는 두 번째 고점이 밴드의 내부에 위치해야 패턴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이와 같은 차트가 있는데 당시 상황으로 볼 땐 분명히 쌍봉 패턴이지만 두 번째 고점이 밴드를 돌파했기 때문에 강한 상승 추세가 추가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더블 바텀 패턴을 보면 하락하는 차트가 이처럼 발생했는데 분명히 당시 프레임으로 돌아가면 더블 바텀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저점이 하단 밴드를 이탈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락세가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낙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더블 바텀과 더블 탑 패턴의 2차 지점은 반드시 밴드 내부에 위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린저 밴드는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존 볼린저는 이 지표를 예언 도구처럼 맹신하는 것을 크게 경계했습니다. 그저 이 지표는 현재 상황을 시각화하고 빠른 판단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볼린저 밴드는 시장 구조와 맥락을 이해하고 타점의 정교함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창시자 존 볼린저는 자신의 저서에서 핵심 매매 전략 4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스퀴즈 매매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볼린저 밴드 기법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트레이더들이 실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변동성이 줄어들면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지고 변동성이 커지면 밴드의 폭이 다시 넓어집니다. 스퀴즈 전략의 핵심은 이 폭이 좁아진 구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밴드가 좁아지는 구간은 시장의 에너지가 조용히 모이고 있는 시점이며 이후 강한 추세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작점을 포착하는 것이 이 전략의 목적입니다. 스퀴즈 구간 이후에 가격이 상단 밴드를 돌파할 때 캔들의 종가 부근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고 반대로 하단 밴드를 돌파할 때 매도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휩소 현상입니다. 휩소란 주가가 출렁이는 현상을 말하는데 보시는 차트처럼 가격이 한쪽 방향으로 돌파하는 듯 하다가 반대로 급격히 움직이는 속임수 패턴을 말합니다. 그래서 존 볼린저는 상하단 밴드를 터치하는 것만으로는 어디로 움직일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섣부른 포지션 진입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럴 때 볼린저 밴드 %B 지표를 함께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럼 이 지표를 차트에서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차트 상단에 지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볼린저 밴드를 입력 후 테크니컬즈 항목에 있는 볼린저 밴드 %B를 차트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추가한 지표에 0.2의 하단 기준선을 설정해 줍니다. 이 기준선은 시장에서 밴드 폭이 얼마나 수축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진입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수 포지션부터 설명드릴게요. 볼린저 밴드 %B 지표가 설정한 하단 기준선 아래로 하락했다가 다시 상향 돌파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동시에 가격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 밴드를 돌파한다면 해당 캔들에서 종가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진입 당시에 중심선 아래로 설정하고 익절 조건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다가 이후에 가격이 중심선을 이탈할 때 수익 실현합니다. 상승 흐름이 이어지다가 가격이 중심선을 하락 돌파할 때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미리 정해두면 수익은 크게, 손실은 작게 두어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음 매도 포지션 예시 살펴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B 지표가 하단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상향 돌파했습니다. 동시에 가격이 상단 밴드를 돌파했는데 이 구간을 바로 이탈하면서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격이 하락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단 밴드를 이탈하는 캔들이 나타나는지 관찰합니다. 하단 밴드를 이탈하는 캔들이 관찰되었습니다. 하단 밴드 이탈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고 손절은 진입 당시의 중심선, 익절 조건은 하락하던 가격이 중심선을 돌파할 때 수익 실현합니다. 중심선을 돌파한 시점에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이처럼 진입과 손절, 익절 기준을 미리 정해두어 스퀴즈 전략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매매 전략 두 번째는 확산 기반 추세 매매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볼린저 밴드의 폭이 확장되고 추세가 진행될 때 보조 지표를 함께 활용해 정밀한 진입 타이밍을 잡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추세 매매는 상승, 하락 추세를 따라가는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볼린저 밴드는 그 안에서도 세부적인 흐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차트처럼 상단 밴드를 지속적으로 돌파하며 중심선을 지지받아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경우 상승하다가 하단 밴드의 지지를 받으며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추세가 진행되는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입을 위해서는 볼린저 밴드 %B 지표와 MFI 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B 지표는 가격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어디쯤 위치하는지 수치로 표현해 보여주는 보조 지표입니다. 만약 %B 지표의 값이 1 이상이면 가격이 상단 밴드를 돌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0 이하에 있다면 가격이 하단 밴드 아래 위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0.5일 경우 중심선 부근에 위치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MFI 지표입니다. MFI는 겉보기에 RSI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가격 변동만 보는 RSI와 달리 거래량을 함께 분석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실전적인 지표로 평가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급등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질적인 매수세가 따라붙지 않는다면 곧 하락 전환되어 불필요한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급락하는 것 같아 보여도 매도세가 강하지 않다면 다시 반등 전환될 수 있어 수급의 진짜 방향을 파악하도록 도와줍니다. MFI 값은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표시되고 70 이상이면 과매도 상태, 30 이하는 과매도 상태로 해석합니다. 그럼 이 전략에서 구체적인 매수 진입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격이 상승해 볼린저 밴드 상단 밴드를 터치하거나 돌파하는지 확인합니다. 동시에 볼린저 밴드 %B 지표가 0.8 이상이고 MFI가 80 이상일 경우 상단 밴드 돌파 캔들에 종가를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최근의 저점 부근으로 설정하고 익절은 상승하던 가격이 중심선을 이탈할 때 진행합니다. 따라서 중심선을 이탈한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한다면 손절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 손익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매도 포지션 진입 조건입니다. 먼저 가격이 하단 밴드를 터치하거나 이탈하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볼린저 밴드 %B 지표가 0.2 이하에 위치하고 MFI가 20 이하라면 종가를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손절은 이전 고점에 설정하고 익절은 가격이 하락 흐름을 이어가다가 중심선을 상향 돌파할 때 수익 실현합니다. 따라서 손실폭 대비 수익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손익비 측면에서 유리한 매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을 만족한 자리에서 진입하더라도 거짓 신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트에서 이 자리는 하단 밴드를 터치했고 볼린저 밴드 %B 지표가 0.2 이하이며 MFI가 20 이하로 떨어진 구간입니다. 그러나 해당 구간에서 하락 이탈하지 않고 강하게 추세 반등 전환이 일어나면서 뜻하지 않은 손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첫 번째 신호는 관망하고 두 번째 신호가 발생할 때 포지션에 진입하는 보수적 접근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매 전략은 추세 반전형 매매 전략입니다. 이번 전략에서는 대표적 반전 패턴인 쌍바닥과 쌍봉을 활용합니다. 이 패턴들은 상승 하락 추세가 전환되는 주요 국면에서 자주 나타나며 이때 볼린저 밴드를 함께 활용하면 신호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입니다. 먼저 쌍바닥 패턴을 활용한 매수 진입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쌍바닥은 상승 반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먼저 가격이 크게 하락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옵니다. 이후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는 리테스트 흐름이 나타난 뒤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됩니다. 이때 첫 번째 저점은 하단 밴드를 이탈하면서 만들어지고 두 번째 밴드는 하단 밴드 안쪽, 즉 밴드 내부에서 형성됩니다. 두 번째 저점이 첫 번째보다 더 낮거나 높아도 상관없지만 밴드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가격이 쌍바닥 패턴의 넥라인을 돌파하고 동시에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종가 기준으로 상향 돌파할 경우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진입 캔들의 저점에 두고 손익비는 1대 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하여 수익이 발생했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에 진입할 때 거래량이 많을수록 추세가 강하게 반전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30분봉에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이 하락해 밴드를 크게 이탈한 뒤 되돌림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후 중심선을 잠시 넘었다가 저점을 다시 확인하는 쌍바닥 패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두 번째 저점은 반드시 밴드 안에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 후 두 저점 사이에 형성된 반등 고점, 다시 말해 넥라인을 돌파하면서 캔들의 종가가 중심선을 상향 돌파할 경우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전저점에 두고 손익비는 1대 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하여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쌍봉 패턴을 활용한 매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이더리움 30분봉입니다. 쌍봉은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반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자주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반전 패턴 중 하나입니다. 먼저 가격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첫 번째 고점이 형성됩니다. 이때는 상승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며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 후 조정이 나오며 가격이 잠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두 번째 고점을 리테스트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번째 고점이 상단 밴드의 내부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하며 단기 저점에 넥라인을 이탈하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하향 돌파하면 해당 캔들의 종가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진입 캔들의 고점에 두고 손익비는 1대 2로 설정하여 수익을 볼 수 있는데 더 추세를 끌고 가고 싶은 경우에는 하락하던 차트가 다시 한번 중심선을 상향 돌파할 때 익절 타이밍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솔라나 1시간봉 캔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캔들이 강하게 상단 밴드를 돌파한 지점에서 고점이 형성됐습니다. 이후 잠시 조정이 나온 뒤 두 번째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두 번째 고점은 첫 번째 고점보다 높든 낮든 상관없지만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 후 가격이 하락하며 단기 저점인 넥라인과 중심선을 모두 이탈할 때 캔들의 종가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넥라인과 중심선을 모두 이탈한 음봉 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손절은 진입 캔들의 고점,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하여 흐름을 지켜보겠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하여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매매 전략은 다이버전스 매매 전략입니다. 다이버전스란 가격과 보조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괴리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추세 반전 가능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이 전략에서는 RSI를 보조지표로 사용하는데요. 볼린저는 RSI 세팅 값을 30, 어퍼 70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 진입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XRP 30분봉 차트입니다. 먼저 추세가 지속해서 하락하는 차트를 확인합니다. 이때 가격은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합니다. 하지만 같은 구간의 RSI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거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는 신호입니다. 진입 타점은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완전히 상향 돌파한 캔들이 발생했을 때 종가를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전저점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하여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 기준인 7월 24일 기준으로도 30분 봉상 다이버전스가 확인되었으나 중심선을 넘어가던 차트가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손절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동기간의 저점은 낮아지는 데 비해 RSI의 저점이 높아지면서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형성되었고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도해 볼만한 타점이었습니다. 손절은 전저점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크게 추가적인 손실 없이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매도 포지션입니다. 이더리움 1시간봉 차트고요.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근접하면서 고점을 계속 높이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같은 구간에 RSI의 고점은 오히려 낮아진다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후 가격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하향 돌파하면 해당 캔들의 종가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고 손절은 전고점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하여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이버전스 전략은 상승 또는 하락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는 걸 미리 감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전 매매 전략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다양한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현물 등 다양한 자산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분봉, 1시간봉, 4시간봉 등 모든 타임프레임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이처럼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트레이더들이 실전에서 활용하는 지표입니다. 단순히 상단 닿았으니 매도, 하단 닿았으니 매수와 같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전략이 한층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볼린저 밴드를 보다 더 정확하게 활용하는 기준점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